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 10장 용기에 대해서 이제 발췌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전에 자부심까지는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감정의 해부학에서 저희가 처음에 수치심, 죄책감, 무의욕, 거기서 비탄과 공포, 그리고 욕망, 그 다음이 분노, 자부심, 이제 용기로 올라가서 용기에서 이제 사랑, 받아들임, 그리고 평화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이 놓아버림 기법은 제일 밑에 있는 그 낮은 감정 척도인 무의욕과 수치심, 죄책감, 여기서부터 계속 한 단계씩 튀어 올라가서 용수철을 튀듯이 이렇게 내가 감정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자부심 다 놓아버린 기법을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놓아버리고, 또 이제 자부심까지 놓아버리고, 그 다음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용기의 수준에서 다시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임과 평화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놓아버림 기법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뒷받침하는 생각이 또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죠. 감정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 같은 것을 그냥 놔버리고, 그런 합리화를 하지 않고 감정 자체가 올라오도록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흘려버릴 것인지, 그래서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놓아버리려면 그 감정에서 내가 얻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수치심과 죄책감 같은 것도 얻는 게 있죠. 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좀 이런 수치심을 느낀다면 자기 방어적으로, 근데 낮은 척도에 있는 에너지, 한마디로 감정 에너지, 뭐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어떤 분노, 공포, 이런 감정 상태는 무조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방어막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방어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이게 이 감정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방어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게 뭔가 하고 그걸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 감정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레스터 레븐슨의 이제 세도나 메서드에서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냉담 상태가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 뭐 이런 단계예요. 비행동의 단계라고 하죠. 너무나 무력한 단계. 그래서 행동 자체가 없는 단계. 무의식적 절망 상태. 그런데 이 냉담 상태에서 이제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게 욕망과 자부심의 단계예요. 그리고 행동의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비행동에서 행동으로 넘어가서 행동에서 이제 존재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 수준이 이제 받아들임과 평화, 사랑의 상태겠죠. 이 감정 척도로 본다면. 그러면 10장 용기 발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기의 전형적 특징은 할 수 있다는 암 내지 느낌이다. 용기는 자신감, 솜씨, 역량, 실력, 활력이 있다고 느끼고 사랑하고 베풀며
삶 전반에 열정이 있는 긍정적 상태다. 용기의 상태에서는 유머, 활기, 확신,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 중심과 균형이 잡혀 있고 유연하고 행복하고 자립심 있고 제 앞가림을 할 줄 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줄 알고 만들 줄 알며 마음이 열려 있다. 용기의 수준은 에너지가 많고 행동력이 있고 놓아버림이 있고 직면할 역량이 있고 알아서 할 줄 알고 회복력이 좋고 지략이 있고 쾌활하다. 용기의 상태에서는 세상 일의 성과가 아주 좋다. 놓아버리는 용기. 용기의 수준은 항복 기제에 큰 도움이 된다. 용기의 수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안다. 나는 내 감정을 잘 살펴볼 수 있어. 더 이상 내 감정을 겁내지 않아도 돼. 해결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 벗어날 수 있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서 낡은 관점은 놓아버리고 새 관점을 탐구할 수 있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나는 내가 적극적이고 능력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용기와 자부심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낡은 관점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아니라 낡은 관점이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과의 동일시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자부심입니다. 근데 용기는 낡은 관점을 놔버릴 수 있는 용기예요. 다르죠? 자, 다음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잘 살펴보고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단언하는 것만으로도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의 수준으로 수월하게 뛰어오를 때가 많다. 감정을 잘 살펴보고 다스리려는 자발성만 있어도 자존감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가 꺼려지는 어떤 공포가 있다면 위축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기꺼이 공포를 들여다보면서 조사하고 공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포가 어떻게 삶을 저해하는지 보고 공포를 항복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간에 자존감이 올라간다. 우리는 모두 공포를 직시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공포를 직시하고 공포에 대해 애써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응원한다. 그런 용기야말로 고귀함의 특징이며 그 용기로 인해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해진다. 자신이 지닌 모든 부정적 프로그램과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고 사정이 나아질지 어떨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삶에서 전진한다. 그래서 용기가 있으면 자기 존중심이 커지고 타인도 존중하게 된다. 더 이상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어떤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자율. 용기의 수준에서는 행동에 역점을 둔다. 나와 남에게 필요한 것을 줄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어서 노력 쏟기를 주저하지만 않으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동가들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 내줄 수 있으므로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남을 돕고 격려할 줄 안다. 그들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있는데 받기와 주기 사이에서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용기 아래의 의식 수준은 주로 이득에 관심이 있다. 용기의 수준에는 더욱 큰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지원과 지지를 얻거나 생존을 의지할 대상으로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용기 상태에 있으면 자신에게 내면의 힘, 능력, 자아 존중감이 있음을 느낀다.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뭔가 얻어낼 능력뿐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있음을 안다. 내적 자신감 덕분에 안전에 대해서는 염려가 한결 덜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낮은 에너지 척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자부심까지의 에너지 척도에서는 소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소유가 아니라 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뭘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who am I가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다음, 안전을 의지하던 대상을 놓아버리면 위험을 감수하는 자발성이 용기와 함께 나타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이득을 얻으려는 자발성도 생긴다. 이런 자발성에는 죄책감과 자책에 빠지지 않고도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유도 포함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마주해도 자아 존중감이 줄어들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고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시간, 노력을 자기 개발에만 쏟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자부심과 용기의 아주 강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어서요. 타인에 대한 자각. 용기의 수준에서는 일과 놀이, 사랑 간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의 생활 방식이 나타난다.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필요하면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부을 능력이 있지만 지나친 야망이나 일 중독 상태를 원하지는 않는다. 부정성을 많이 놓아버려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욕망이나 노력이 생존 노력과 똑같이 중요해진다. 제가 이제 처음 그 자부심 쪽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에고적 사랑은 그 집착입니다. 그리고 애착이고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치 않길 바라는데 계속 변해가면 계속 실망하죠. 그게 에고적 사랑인데요. 이런 이제 셀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꿀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애정 같은 것이 나 자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만큼 타인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죠.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일에서도 타인의 행복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용기 수준의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이 될 일자리를 원한다. 고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에서 급여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싶어 한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삶이 주변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이 있다. 낮은 의식 수준은 이기주의가 특징이라 자기가 얻을 이득에 관심이 많다.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는 에너지나 생각을 별로 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용기의 수준에서는 작은 자아하고만 동일시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세상이 더 이상 빼앗거나 벌주는 나쁜 부모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곳이자 성장과 발전과 새로운 경험을 위한 기회를 제시하는 곳으로 세상을 본다. 낙관주의가 특징인 용기의 수준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교육, 방향 지도만 있으면 대부분 만족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낮은 수준에서는 의식이 개인 관심사에만 국한되지만 용기의 수준에서는 사회적 쟁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 문제 극복에 도움을 주며 불우한 계층을 돕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따라서 아량을 베풀게 되는데 이 아량은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태도 면에서도 생긴다. 대의를 옹호하고 타인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산업, 정치적 해결책, 과학적 해법이 용기의 에너지에서 창출된다. 학구적 의미는 아니더라도 교육이 중요해진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식 차리는 일을 실제로 개시한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 이상 피해자를 자처할 필요가 없으며 심리적, 감정적, 영적 의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용기 수준의 사람은 한결 덜 완고하다. 융통성이 있고 타인을 염려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 좋은 상사, 좋은 직원, 좋은 시민이 된다. 용기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고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까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낮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경향이 아직 있긴 해도
그런 감정에 지배되거나 생활 방식까지 좌우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두렵더라도 할 일은 한다. 용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들이 그들이다.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성이 있기에 그들은 기댈 만하고 믿을 만하다. 용기의 수준에는 사회적 양심과 인도주의가 존재한다. 죄책감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더 이상 되지 못하고 타인의 행복을 염려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또한 용기의 수준에서부터 성공은 성공을 낳는다와 같은 속담이 적용된다. 이 수준의 사람은 충분히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긍정적 피드백을 얻고 자신감이 강화되어 자기 탐구뿐 아니라 세상 탐구도 더욱 활발하게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노력이 필요하지만 낮은 수준에서보다는 훨씬 덜 든다. 공포 극복에 필요한 노력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보상을 얻으므로 만족감과 희열이 커진다. 도움을 청하는 능력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활용하고 도움에서 이득을 얻는 능력도 커진다. 한결 건설적인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며 지출한 돈이 타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염려한다. 돈을 쓰는 목적이 오로지 자기 만족, 지위 강화, 자기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돈을 성취의 수단으로 본다. 용기의 수준은 진정한 영적 자각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왔고 작은 자아와의 동일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를 경험하면서 더 큰 자각을 희망한다. 낮은 수준에서는 각 수준의 검정색 색안경을 통해 신을 본다. 그래서 무의욕 수준에서도 신과의 관계라 할 법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 관계는 전체가 절망적이다. 비탄의 수준에서는 스스로가 신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에서 절망적으로 멀어져 있다고 느낀다. 죄책감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신과 어떠한 관계도 이룰 자격이 없으며 사랑보다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느낀다. 공포의 수준에서는 신을 직면할 수조차 없을 만큼 공포가 너무 클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의식에서 잊히면서 신을 무섭고 벌주고 복수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존재로만 여긴다. 한편 분노의 수준에서는 신을 가진 것을 빼앗고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고 실망을 안겨주는 존재로 여긴다. 자부심의 수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입장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는데 이런 우월주의는 엄격하고 융통성 없고 편협하고 특권의식에 빠지기 쉽고 극도의 편견이 있고 배타적이고 종교 논쟁이나 종교 전쟁에 빠지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입장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고자 한다. 자각이 커지면서 영적 탐구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며 종교적 내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전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 즉 선택의 관점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변화는 느리거나 점진적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울 수도 있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의식이 깨어나며 이제 자신의 신념과 관점은 단지 이전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미 찾기를 공식적인 종교로 구체화된 곳에서 하지 않고 윤리나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살펴 자신의 삶이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묻는다. 이제 중간을 좀 건너뛰고요. 자, 용기의 수준에서는 사랑의 능력이 한결 더 강해진다. 그 능력에는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할 힘이 있어서 타인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 힘을 보태준다. 타인이 발전하도록 도우면 그들이 성장하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생긴다. 또한 타인을 돕는 내면의 능력이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 그 능력이 한층 더 강력해지면서 그 자체로도 보상이 되고 타인에게도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현 상태 이상으로 성장하려는 욕망을 강화하는데
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의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문득 완벽한 고요와 평화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 고요와 평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명료해지고 이해를 얻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높아진다. 이는 음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음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문득 고요해짐을 느끼며 그 고요의 순간에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 마치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듯 타인을 자기와 완전히 동일시해 하나됨을 느끼는 찰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내적 큰 나의 경험에 돌입하는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 처음 경험이 일어날 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돌발적인 일이라거나 순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느낌을 석양이나 교향곡의 한 소절, 사랑스러운 몸짓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덕으로 돌린다. 그러나 조사해보면 그런 아름다움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환경일 뿐이었음을 알게 된다. 원인이 아니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에 어떤 고요가 깃든다. 그러면 그 고요 덕분에 우리는 감각과 기분, 생각, 감정, 기억이 끊이지 않고 쉴 새 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마음의 수다가 아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에 들어선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언뜻 본다. 이런 순간은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소중한 기억으로 평생 남는다. 그런 순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경험을 한다. 세상의 격동과 우리 마음의 혼란 너머에는 과연 고요가 존재하고 있을까? 평화의 세계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예, 이렇게 발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자면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고적으로 작은 자아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또 그런 확신에 차 있죠.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항상 동전외양면같이 내가 옳기 위해서는 틀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 전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엄청나게 본인은 투쟁적으로 힘있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끓어오르는 용광로가 돼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 압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놔버리고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용기는 내 감정을 직접 직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만들어내고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죠. 근데 이제 그 용기를 발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고 외부에 있는 대상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나죠. 근데 이게 이제 바꾼다고 하면 요즘 너무나 혁신이니 변화니 자기 개발이니 이런 말을 하면 꼭 지금의 나가 되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용기. 그래서 내가 아닌 것들을 드러냈을 때 본래의 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덜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랑 반대죠. 계속해서 뭔가를 넣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변화는 변화죠. 근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나의 어떤 내면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외부 상황을 투사시키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걸 놓을 수 있겠죠. 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평온한
이제 이후 시간도 평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성장해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나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